자, 봅시다. 63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원소에 대한, 그치?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다양한 물질로 되어 있죠. 원소로. 그리고 지구 대기에는 질소와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자,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있어요. 맞아요. 특히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겠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64번. 자, 현대의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는 참고로 얘기하면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이 모즐리가 만들 때는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때 원자 번호는 참고로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하죠. 자,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 아니에요. 원자량은 최초의 주기율표야. 현대 주기율표는 아닙니다. 주기는 18개 아니지. 18개로 되어 있는 거는 족 얘기하는 거죠. 족. 그죠? 가로줄을 주기, 가로줄 요렇게 있는 게 이게 주기. 그죠? 세로줄을 족. 요렇게 이게 세로줄이죠. 이게 족. 그죠? 맞는 거네. 학생 C만 맞네. 그지? 2번이 답이고. 다음에 자, 현대 주기율표에서 원자들을 배열한 기준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자 번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고.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이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보다 열을 잘 전달, 아니지, 금속이 열을 더 잘 전달하죠. 2번이 답이네. 자,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보다 전기를 잘 전달한다. 맞죠? 금속 원소는 뭐가 전자를 잃고, 이것도 체크해야 돼.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비금속 원소는 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특히 문제에서 양이온, 음이온 이런 거 바꿔서 문제 내기도 하지만 살짝 요거 바꾸기도 해. 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양이온 되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의외로 이제 실수하는 경우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단 여기 답은 어쨌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67번. 세 가지 원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딱 봐도 얘네 어디? 17족에 있는 할로젠 원소들 얘기하는 거죠? 금속 원소 틀렸죠? 비금속입니다. 자, 17족 원소 맞죠? 죽이 다르죠? 뭐가 같은 거야? 족이 같은 거예요. 자, 열과 전기 모두 잘 안 통하죠? 비금속이니까. 물과 반응에 수소기체 발생인데 이거는 알칼리 금속 얘기지. 할로젠 원소가 아니라. 그러면 옳은 거는 2번이 답이네. 그죠? 68번. 자,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가와 나에 속하는 원소는, 자, 가와 나, 여기에 리튬, 베릴륨, 그죠? 여기에 나트륨, 여기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런 애들 들어가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우라고 하잖아. 원래 주기율표 전체로 보면 금속이 훨씬 많아. 근데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보면,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보면, 알루미늄 있죠? 요렇게가 금속이야. 요렇게. 약간 뻑개 손가락 같잖아? 그지? 얘네들만 금속이고, 나머지 다 비금속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금속이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라에 속하는, 여기가 몇 족이야? 18족이네. 18족에 있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비활성기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일단은, 얘네 다 비금속은 맞아요.
하지만 비금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비금속의 특징이 뭐야? 음이온 되는 게 비금속이라고 그랬잖아. 음이온 되는 게. 근데 얘네는 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비금속이지만 비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건 맞아요. 다에 속하는 원소는 자,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아니지.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지 않는 원은 다가 아니라 라에 있는 애들이지. 다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지. 다음에 19번.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적어놔. 여기 누구? 리튬, 베릴륨, 여긴 플로린, 여긴 염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 A와 B는 A하고 B는 그치? 같은 주기에 있는 게 맞네. 그죠? 2주기. 그죠? 맞죠? 자, B하고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는 어때야 돼? 같은 족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C하고 D가 되겠지. B가 아니라. C와 D는 모두 여기 얘네는 비금속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이건 맞아요.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70번. 자, 다음은 알칼리 금속 M의 보통 우리가 금속을 이제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뭐 나트륨이나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금속들의 대표를 얘기할 때 M을 많이 써요. 메탈의 약자 쓰는 거야, 메탈. 자, 여하튼 그냥 봅시다. 야, 얘를 칼로 잘랐더니 칼로 잘 잘리나 봐. 그치? 광택이 금방 사라졌대요. 반응성이 크네. 이게 얘가 무르다. 그 다음에 반응성이 크다. 반성이 뭐야? 반응성이 크다. 그 다음에 쌀알 크기 M을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했대. 이것도 반응성이 크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관 방법은 뭐냐? 얘는 단면이 공기하고 잘 만나니까, 산소와 잘 만나니까. 그죠? 산소 만나면 안 되고, 물 넣었더니 물하고도 반응을 잘하니까 물도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이때 보관 방법은 어디?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해야 되고, 그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뭐하고, 산소와 물의 접촉을 차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에 71번. 자, 다음은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나트륨을 칼로 잘랐더니 무르다. 광택이 사라졌다. 아까 거랑 똑같네. 물이 담긴 거에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했고 기체, 수소기체 발생했겠죠. 나의 비커에 뭐를 넣었더니 붉은색이 됐대. 얘 지금 염기성 됐잖아.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 만나서 붉은색 되는 거는 뭐야 이게? 페노프탈레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억에 페노프탈레인 들어간다. 적절하다. 이거 맞는 얘기고. 가스 나트륨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그래서 광택이 사라지는 거죠. 자, 요런 거.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산소가 아니라 수소입니다. 이거 의외로 이거 이렇게 말장난 많이 합니다. 조심하시고.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해서 1번 가에서 나트륨의 단단한 정도 어떻다? 무르다. 근거로 알 수 있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뭐 무르다. 잘 잘린다. 칼로 하면 칼로 하니까 잘린다. 무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나에서 리튬이 반응하는 모습과 수용액의 색깔 변화를 서술하시오. 리튬이 반응하는 모습? 반응하는 모습을 어떻게 뭐 하라는 거야? 뭐 기포가 발생한다. 기체가 발생한다? 빠르게 발생한다? 수용액의 색깔은 뭐 페노프탈레인 넣었으니까 붉은색 되겠지 이거는.
그죠? 뭐 요런 얘기들. 그 다음에 전자배치 관련해서 원자핵 구조에 대한 설명. 원자핵은 양전하 플러스 원기 띈다. 맞아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위치한다. 이것도 맞아요.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다. 그게 중성이 돼야 되니까. 다 맞네? 그 다음에 그럼 원자 X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주기 번호를 A, 족 번호를 지금 전자 껍질이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몇 주기? 3주기. 그죠? 그 다음에 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3족이네? 하고 틀리면 되지. 내가 그랬잖아. 13족이라고. 우리가 주기율표 20번까지에서는 20번까지에서는 어디부터? 3족부터 12족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지? 이거죠. 그러니까 3 플러스 13 얼마? 16이 나오겠네. 그러면 원자 X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ABC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원자 번호 11번이네. 그럼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이렇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가 있을 거고,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가, 나트륨 얘기하는 거지, 지금. 원자 번호 11번. A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A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껍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있죠? 그러면 A에 들어있는 전자수 2개, C에 들어있는 전자수 1개, 2배 된다. 맞죠? 에너지 준위는 뭘 했어?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니까 C로 갈수록 커지겠지, 이렇게. C가 B보다 크다. 맞아요. C에 들어있는 전자는 화학결합, C가 가장 바깥 껍질이죠. 그러니까 자 C에 들어있는 전자는 화학결합, 원자과 전자. 화학결합에 참여한다는 건 원자과 전자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다 맞나? 됐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76번. 이거 한번 써놓고 한번 보면, 자, 여기 조심해. 여기 1주기 아니야? 수소 아니야? 리튬이야? 나트륨이에요. 플로린, 염소, 여기 네온 요렇게 들어가 있죠. 물과 반응하는 정도는, 자, 뭐라 그랬어? 알칼리 금속에서는 아래 쪽으로 갈수록 방사성이 커지고, 할로젠 원소에서는 위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지? 그죠? 자, 근데 D가 A보다 더 큰 게 맞아요. 자, 원자과 전자수는 C가 B보다, B는 원자과 전자수 얼마? 7. C 0. 8 아냐? 그치? B가 더 커요. 틀렸지? 수소와 반응하는 정도는 2가 B보다, 2하고 B. 위로 갈수록 반응을 더 잘한다 그랬지? 플로린, B가 더 잘하는 거예요. 틀렸죠? 기억 하나네. 1번. 됐어요? 그 다음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원자번호 9번 누구? 플로린. 자, B는 원자번호 17번 염소. 자, 이렇게 있을 때 A와 B는 같은 족이다. 같은 족이 되려면 뭐 해야 돼? 가장 바깥 전자가 개수 같아야 되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A는 실온에서 A2, F2, Cl2 이렇게 있는 거지. 이원자 분자라고 하지? 맞아요. B가 수소와 반응하여 염소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아니
자, 수소가 염소랑 반응해서 EHCl 이렇게 된다고. 생성된 HCl 화합물을 물에 녹이면 산성된다. 수소이온이 나온다. 이게 산성이 된다는 거야. 수소이온이 된다는 게. 맞아요. 이게 답이 아니지. 옳지 않은 거는. B는 전자를 잃어 양이온. 양이온 되는 건 금속이잖아. 얘네 둘 다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4번이 답이네. 됐어요? 반응하는 건 플로린이 더 반응을 잘 하는 거고. 다음에 78번. 문제가 은근히 좀 있네. 85번까지. 자, 또 해봅시다. 자, X2, Y2, Z2 할로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중에 하나래요. 그럼 뭐 잘 반응한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플로린 쪽으로서 반응성이 큰 거잖아. 얘가 F2, Cl2, Br2 이렇게 되는 거죠. 수소화합물, 얘네가 수소랑 결합한 다음에 물에 녹이면 산성된다고 그랬지? 다 산성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산성이다. 맞아요. 니은은 염기성이다. 니은도 산성이야. 전자가 되는 전자 껍질 수는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얘는 4주기니까 전자 껍질 수는 Y가 더 크다. 맞죠? 됐어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19번. 자, 그림은 자, 원자 ABC 대 원자과 전자수와 뭐 블라블라입니다. 자, 봐봐. 전자 껍질 수가 여기가 1이야. 이거 볼 때 주기율표에서 자, 전자 껍질 이게 주기가 전자 껍질 수잖아. 그지? 1 6 7 0 이거 조심해야겠네. 자, B는 어디야? 2주기 1족이에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B는 리튬 얘기하는 거지. C는 2주기 어디? 16족이에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산소 얘기하는 거지. 자, D는 3주기 17족이에요. 그럼 누구야? 3주기 17족이면 염소네? 그지? A가 문제야, A가. A는 1주기인데, 뭐야? 원자 같은 자수가 0이지? 얘는 여기. 헬륨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함정으로 지금 문제 나온 거야, 이런 게. 각각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하시오. 금속, 비금속. 금속에 해당하는 거는 뭐, 리튬밖에 없네? B밖에. 나머지 A, C, D는 비금속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에 80번. 그림은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헬륨 얘기하는 거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원자 번호로 생각하면 되겠지. 예, B는 플로린, C는 나트륨 얘기하고 있습니다. A는 전자를 얻어 헬륨은 비활성 기체, 18족에 있는 비활성 기체잖아. 이온 자체가 되는 게 어려워요. 자, 원자과 전자수는 A가 C보다. A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야. 그러니까 A가 크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지. 얘가 제일 작은 건데. C는 나트륨은 B2 플로린보다 그지? 전류가 잘 흐른다. 이건 맞죠? 디귿 하나네. 81번. 이것도 써놓고 여기 리튬, 여기 마그네슘, 여기 플로린, 염소 이렇게 들어간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A하고 B가 둘 다 이중이잖아. 같겠지. 틀렸죠. B와 D는 같은 족에 있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아요. 전기전도성은 C가 마그네슘, 금속이 D2, 자, Cl2, 염소보다 더 잘한다. 맞죠? 니은 디귿이네. 됐나요? 다음에 82번. 자, 그럼 몇 가지 원소를 기준 가와 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볼까요? 헬륨,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요렇게 있는데 가를 넘어가면서 헬륨하고 산소가 남았네. 나머지 여기는 이제 예스가 되겠지. 여기 노 이렇게 한 애가 있겠지. 그게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또 여기 예스 한 애가 있겠지. 여기 이렇게 노 한 애들이 있겠지. 그죠? 그게 누구야? 그래서 헬륨이겠네. 됐어요? 가와 나로 적당한 건 뭐냐? 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거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얘기잖아. 틀렸죠? 비금속 원소이다. 산소하고 헬륨. 니은이 적당해 보이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들이 있다. 음이온들이 게 비금속이잖아. 산소. 헬륨은요? 헬륨은 이온 안 된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네. 됐어? 그 다음에 83번. 첩자 우리 거의 다 했어. 자, 표는 알칼리 금속 또는 할로젠 전기 전도성과 원자카 전자수를 나타낸 거다. 일단 자, 전류 흐르는 게 금속이잖아. A가 알칼리 금속이겠네. 그죠? C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게 할로젠 원소 얘기하는 거겠네. 그죠? 근데 알칼리 금속 A하고 원자카 전자수가 같은 애가 이렇게 있네. 얘네 둘이 알칼리 금속이네. 라지 A, 라지 D. 그 다음에 자, B하고 C가 이게 또 같으니까, 그지? 녹는 점이 같으니까 얘가 할로젠 원소네. B하고 C는 할로젠 원소네요. 됐어요? 그러면 A는 1, 알칼리 금속이니까 1, B 할로젠 원소니까 7 맞아요. 있음. 자, 금속은 전기전도성이 있지만 비금속은 없지. 여기는 없죠. B에는. 니은 알칼리 금속이니까 여긴 있지. 됐나? 그래서 83번의 답은 기억 하나. 됐나요? 다음에 84번. 자, 1, 2주기. 자, 에서 A, B, C 전자수인데, 자, 이거 봐봐. 우리 요런 거 봅시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갈 때.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갈 때. 네. 자, 잘 봐야 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에요. 이렇게 2 증가했지. 여기가 11번이야. 아니, 쏘리. 2번이 아니지. 3번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19번이에요. 8 증가했죠. 여기도 8 증가했지. 그지? 헬륨 2번이에요. 10번이에요. 18번이에요. 8 증가했죠. 8 증가했죠. 여기 질소가 7번이고 B가 15번이에요. 8 증가했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야. 다
그렇게 증가하는데 누구만? 여기만 2가 증가하지. 그지? 패턴이 조금 여기 다르지. 그렇게 찾는 거야. 자, 해서 보는데 A, B, C는 모두 다른 족 원소래요. 1, 2주기에서 다른 족이야. 뭐 다른 족인가 보지. 그런데 A, X, 1, 2주기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7. 야, 그러면 이게 다 2주기에 있는 애들일까? 그래서 만약에 X가 3이라고 하면, 그지? 여기 10이 되네? 여기는 5가 되네? 그렇게 가나? 다른 조건들은 없었나? 1, 2주기 모두 다른 족 원소이다. 맞냐, 이게? 왜 조건이 뭐가 빠진 것 같지?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봐봐. A하고 B가 지금 2가 차이 나잖아. 그지? 여기가 2가 차이 나지. 수소하고 리튬이. 됐어? 근데 다른 족이어야 된다며. 같은 족이잖아, 수소하고 리튬은. 그러니까 X는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1이 되면 안 돼. 됐어? 그럼 2가 되면 되냐? 2가 되면. X가 2가 됐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 얼마야? 4. 그럼 여기 얼마야? 9. 그럼 되네? 되나? 그럼 X가 3이 되면 어떻게 돼? 얘는 그러면 5. 여기는 10. 3이 되면 1, 2주기 원자, 전자수를 나타낸 건데 3, 2, 3 전자수를 모두 다른 족 원소이다. A, B, C는 3이 되면 왜 안 되지? 1, 2주기에 꼭 있어야 되나? 1, 2주기 원자 A, B, C의 전자수를 다 2주기만 있으면 안 돼? X가 2가 돼도 말이 되고, 그지? 1은 안 되고, 4가 되면 안 돼, X가. 4가 되면은, 그지? 여기가 11이 돼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3주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여기 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1, 2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1주기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고, 2, 4, 9. 그러면 얘가 헬륨, 얘가 베릴륨, 얘가 플루오린. 이렇게 들어간다는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A는 비금속 원소이다. 뭐 헬륨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A, 헬륨은 0이고. 이게 누구보다 크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고. C는 플루오린이니까 17족이겠지. 그럼 기억 하나네, 답이. 그지? 해서 맞는데, 저거 말 좀 애매하다. 1, 2주기. 1주기에 계속 꼭 있어야 된다. 그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위치하는 원자 A, B, C, D에 대한 얘기다. 자, 봅시다. A하고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대. 같은 족이란 얘기네? 그럼 A하고 D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1족 아니면 17족이겠지? 그 다음에
자, B와 D는 같은 주기래. 그럼 B하고 D는, 그치? 같은 1주기이거나, 그지? 아니면 같은 3주기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C하고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것도 같은 족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C하고 E는 같은 1족이, 아니지. 여긴 안 되네. 수소는 아니잖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거는 말이 되는데, 수소도. 수소하고 나트륨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건 말이 되지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C하고 E가 17족이네. 그럼 AD는 여기가 17족이 아니네. 그럼 A하고 D는 여기 1족에 해당하는 거네. 됐어? 자, 그 다음에 E는 할로젠 중 E는 할로젠 반응성이 크대. 할로젠 원소도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잖아. 여기가 E고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더 없나? A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B와 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여기 C 있으니까 여기 나트륨 자리에 B나 D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지? 여기가 D가 들어가고 여기가 B가 들어가야지. 여기가 A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가 수소, 나트륨, 헬륨, 플로린, 염소. 그죠? 그러면 전자수는 A가 누구야? 나트륨. B, 헬륨. 그러겠지. 나트륨은 11개, 헬륨은 2개니까. 맞죠? A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A가 누구였어? 나트륨. C가 누구야? 염소. 전자컵 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는 D가 누구야? 수소. 하나. E, 플로린. 7개. 이거 틀렸네.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